내 딸에게 손댄 대가를 내 놈들 집안 전체가 치르게 할 거야. 장대비가 쏟아지던 새벽, 친정엄마 김미정은 피범벅이 되어 쓰러진 임신 6개월의 딸을 발견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 성진그룹의 아들. 다음 날 사위는 합의금 대신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에 대한 강제 철거 통보서를 던지며 시장 아줌마를 조롱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어머니의 낡은 칼은 진실을 파헤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모든 것을 건 어머니의 전쟁, 그리고 그들이 20년 동안 숨겨온 더 큰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장대비가 시장 골목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음 사이로 반찬 가게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미정은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미정이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엄마.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명품 드레스가 찢어지고 온몸에 멍이 든 임신 6개월의 딸 지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미정이 의식을 잃은 지수를 황급히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의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지수의 배를 만져보니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지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태영이가 저를.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병원부터 가자, 어서. 미정이 지수를 부축하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택시에 오른 미정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병원에 도착한 미정은 지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수를 진찰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특히 복부 쪽 충격이 걱정되네요. 임신 중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의사가 미정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런 상처는 명백한 폭력의 흔적입니다.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건. 미정이 망설이는 사이 병실 문이 열리며 최태영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한복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는 지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인사하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 이 일은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가문의 명예라고요? 지금 제 딸이 이 꼴이 났는데 가문의 명예 타령을 하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요즘 임신 우울증이 심했어요. 혹시 지수가 스스로 다친 것은 아닐까요?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스스로 이런 상처를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돼. 사부인,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병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하며 미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거액의 합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지수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합의금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일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입을 다물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미정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제 딸을 우울증 환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입을 다물라고요? 사부인,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진 그룹을 상대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최태영이 나타났습니다. 태영은 고급 수트를 입고 전혀 죄책감 없는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태영이 냉랭하게 인사하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어제 일은 정말 유감이다. 하지만 네가 먼저 나를 자극했잖아. 임신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니지. 태영아,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미정이 딸을 부축했습니다. 지수야, 움직이지 마. 태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수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하고요. 반성이라고? 맞아서 피 흘린 사람이 반성을 하라고. 미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진그룹 비서실장 박민수입니다. 박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수 어머니, 이것은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지수 어머니 반찬 가게 건물주에게 보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요? 네, 만약 지수 어머니께서 이 일로 저희에게 복수를 시도하신다면 생계마저 잃으시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미정이 피 묻은 지수의 옷을 쥔 채 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태영, 잘 들어. 내 딸에게 손댄 대가를 너희 집안 전체가 치르게 할 것이다. 각오해. 미정이 합의금 봉투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태영이 얼굴을 붉히며 격분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박 실장님, 법무팀에 연락해서 지수를 상대로 무단 가출과 명예훼손으로 역소송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지수를 반찬 가게 안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수를 침대에 눕히며 미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괜찮다.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엄마,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태영이를 너무 자극한 걸까요? 아니야, 지수야. 절대 아니야. 잘못한 건 태영이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미정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명성과 재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껴졌지만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한 모성애만이 자신의 무기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미정이 시장 상인회 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회장님, 이 편지를 좀 맡아주세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수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정아,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겁나게. 자세한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정이 반찬 가게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지수의 학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이 돈을 내 학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복수를 해야겠다.
미정이 돈을 작은 가방에 넣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미정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성진그룹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검색하던 중 과거 성진그룹 비리 폭로에 실패했던 기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준호. 이 사람이다. 미정이 기자의 연락처를 찾으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미정이 한준호의 연락처를 찾아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준호 기자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성진그룹 관련해서 꼭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그룹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른 기자분을 찾아보세요. 기자님, 제발 부탁이에요.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딸이 성진그룹 회장 아들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정의 절박한 목소리에 준호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 커피숍으로 오세요. 딱 10분만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강남의 허름한 사무실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초라했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준호 기자님이시죠? 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준호가 미정을 의자에 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그냥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딸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성진그룹 회장 아들이 부인을 폭행했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나요? 미정이 가방에서 지수의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제 딸이 임신 6개월인데 이런 꼴이 됐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준호가 사진들을 자세히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하지만 아시죠? 성진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증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기사로 나가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성진그룹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 해요. 그 아들 녀석의 폭행 말고 그룹 내부의 은밀한 금융 비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금융 비리라고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네, 대기업들은 보통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반드시 숨겨진 더러운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준호가 컴퓨터를 켜며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예전에 성진그룹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때 얻은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죠. 정말로 절 도와주실 건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이 일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세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준호가 자신의 인맥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이세요? 저 한준호입니다. 성진그룹 재무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최태영 상무의 해외 자금 흐름 말이에요. 미정이 시장으로 돌아와 상인들에게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성진그룹 회장 아들 최태영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 떡집 사장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야?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더라고. 자선 사업한다면서 돈을 막 뿌린다던데? 대단하더만. 자선 사업이요?
응,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고.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불분명하다던데. 찝찝하지 뭐야. 미정이 집으로 돌아와 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너희 집에 있을 때 태영이가 뭔가 이상한 서류 같은 거 보던 기억 없어? 아주 비밀스러운 거.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태영이가 서재에 아주 오래된 서류철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특정 날짜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상했어. 특정 날짜라고? 언제? 네, 매년 4월 15일이면 꼭 그래요. 그날만 되면 악몽을 꾸면서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어요. 뭔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미정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자님, 지수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냈어요. 태영이가 4월 15일마다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해요. 4월 15일이라고요? 그날에 뭔가 덮어야 할 큰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자선 기부금 얘기도 흥미로워요. 그 돈이 그룹 내부에 숨겨진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통로일 수도 있어요. 의심이 가네요. 며칠 후 준호가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 씨, 큰일 났어요. 성진그룹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걸 알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벌써요? 제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미정 씨 가게 쪽도 조심하세요.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며칠 뒤 미정의 반찬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납품하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 정말로 죄송한데 앞으로 김치 납품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잖아요. 그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미정 씨한테 납품하지 말라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반찬 재료를 공급하던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분노하며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이 사람들이 제 장사까지 방해하고 있어요. 저를 아주 밟아버리려나 봐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미정 씨,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미정이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도 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어. 반찬 가게는 어느새 각종 서류와 자료들로 가득한 정보 수집 본부로 변했습니다. 준호가 성진그룹의 전직 재무팀 직원을 찾아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전직 재무팀 직원을 찾긴 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성진그룹에서 이미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요. 미정이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떡집 사장 김순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미정아, 그 재무팀 직원 부인이 우리 시장 떡집을 자주 이용했어. 그 사람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더라고. 어떤 고민이요? 남편이 요즘 술만 마시면서 자기가 나쁜 일에 연루됐다고 괴로워한다던데. 그리고 딸 대학 등록금도 못 내서 밤낮으로 한숨만 쉰다더라고. 딱하더라. 미정과 준호가 재무팀 직원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과장님, 저희는 성진그룹의 나쁜 짓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협조해 주시면 따님분 대학 등록금 걱정은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재무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과장님, 이미 과장님 양심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결국 재무팀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그룹에는 창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비밀 회계 장부가 있어요. 성진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그 장부에는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에 있죠? 지금 당장 가져와야 합니다. 그룹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철통 보안이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포기하세요. 미정이 집으로 돌아와 가게 주변의 모든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건물주와의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종 허가증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들이 합법적으로 제 가게를 없앨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지수가 어머니가 조사한 자료 중에서 최태영의 이름이 적힌 20년 전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태영이 이름으로 된 아주 오래된 서류예요. 20년 전 건데, 20년 전이라고? 그때 태영이는 중학생이었을 텐데. 그래서 더 이상해요. 중학생이 무슨 서류를 만들어요? 미정과 준호가 다시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정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비밀 회계 장부가 모든 악행의 열쇠입니다. 그룹 기록 보관소에 침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런 곳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수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방법은 있어요.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준호가 컴퓨터로 성진그룹 건물 구조도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각오는 되셨죠? 미정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성진그룹의 과거 기록을 뒤지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준호가 미정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큰 발견을 했어요. 20년 전에 성진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20년 전이라고요? 그때 태영이가 중학생이었을 때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고는 안전 부주의로 처리됐지만 제가 현장 사진을 보니까 구조물에 설계상 명백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고의적인 사고 은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정이 흥미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사고가 성진그룹의 첫 번째 범죄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뿌리가 깊은 악당들이었어. 그렇습니다. 미정 씨, 이제 태영의 폭력 사건을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은폐된 범죄 집단의 악행 중 하나로 몰고 갈 수 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거죠. 미정이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해왔는지 전부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며칠 후 미정이 재무팀 직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정이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최 회장이 과장님을 협박했던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최 회장님이 말로만 협박하셨는걸요. 과장님, 요즘 사람들은 통화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최 회장과 통화할 때 몰래 녹음한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주세요. 재무팀 직원이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있기는 해요. 최 회장님이 저를 협박할 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몰래 녹음했거든요. 이걸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요? 그걸 저희에게 주실 건가요? 네, 대신 제 가족 안전은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 창고 얘기. 폐쇄된 창고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허술해요. 비상전력 공급 장치가 건물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미정이 기뻐하며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미정의 반찬 가게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죠? 네, 누구세요? 구청 위생과에서 곧 김미정 씨 가게에 대규모 특별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준비하세요. 단속이라고요? 저희 가게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그게 아니라 김미정 씨 가게가 불법 가건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장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불법 가건물이라고? 내가 20년 넘게 장사하던 곳인데. 말도 안 돼. 하지만 미정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최 회장이 날 겁주려는 심리전이야. 복수를 포기하라는 뜻이지. 절대 속지 않아. 미정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성진그룹에서 제 가게를 철거하려고 해요. 불법 가건물이라고 신고했대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정 씨가 제대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편 지수가 친정집에서 회복하던 중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가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 같구나.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그만 멈추라고 해. 네가 말려야지. 어머니, 제가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왜 계속 참고 당해야 해요? 지수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너와 태영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의 결혼은 태영이의 과거의 큰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었어. 태영이에게는 절대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거든. 지수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라니. 무슨 일이었는데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너는 모르는 게 나아. 어쨌든 내 엄마한테 말해. 더 이상 우리 가문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야지.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지수가 미정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제 결혼이 태영이의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과거의 잘못이라고? 20년 전 사고와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미정의 가게를 찾아와 대책을 세웠습니다. 미정 씨, 구청 단속이 진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미 가게 주변 CCTV를 확보해 놨고 혹시 모를 물증 조작에 대비해서 증거 자료들도 준비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그냥 당해야만 하나요? 일단은 버텨야죠. 그리고 우리 계획을 서둘러야 해요. 단속이 오기 전에 그 창고에 잠입해서 비밀 장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미정과 준호가 성진그룹 소유의 폐쇄된 창고를 답사했습니다. 준호가 창고 외벽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재무팀 직원 말이 맞네요. 비상전력 공급 장치가 여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차단하면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거예요. 그럼 그 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백업 전원이 작동하기까지 최대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미정이 창고를 둘러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자님,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이 악물고 할 거예요. 준호가 20년 전 사망사고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준호가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 씨, 20년 전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해 더 알아냈어요.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네, 아마 최태영과 동갑일 거예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미정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일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성진그룹이 20년 동안 숨겨온 살인과 부패의 사슬을 끊는 일이에요. 며칠 후 구청에서 최종 경고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미정이 경고장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내일까지 철거 준비를 완료하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나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네. 미정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새벽에 창고 잠입을 실행해요. 미정 씨,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점검해야. 아니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이 지나면 제 가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새벽 3시에 창고 앞에서 만나죠.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제 딸을 위해서, 그리고 2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미정이 지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아이만 생각하고 꿋꿋하게 살아.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 엄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요? 너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아 줄게. 미정이 낡은 금고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나. 준비를 마친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회장, 내일이면 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새벽이 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정과 준호는 성진그룹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성진그룹의 폐쇄된 창고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잠입 계획을 실행하려던 미정이 창고 앞에서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낡은 작업복에는 성진건설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숨어서 그 남성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혹시 20년 전 사고와 관련이 있을까? 미정이 용기를 내어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성진건설에서 일하셨나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성이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성진그룹과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성진그룹이라고요? 저는 이미 그 회사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미정이 포기하지 않고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보세요. 제가 성진그룹 회장 아들한테 딸이 죽도록 맞았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성이 걸음을 멈추며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딸이 맞았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임신 6개월인 제 딸이 최태영한테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맞았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남성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강민철입니다. 20년 전에 성진건설에서 설계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정이 강민철의 말을 끊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
20년 전에 성진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도 그때 일을 아시는 거죠? 강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때 많이 괴로웠거든요. 선생님, 그때 사고가 정말 안전부주의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강민철이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이 공사를 강행하라고 해서 결국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미정이 강민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해왔던 거군요. 제발 제 딸만 구해주세요. 강민철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이미 늙은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과거 일을 들춰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저까지 위험해질 뿐이죠. 선생님, 달라질 게 있어요. 적어도 제 딸은 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양심을 믿어요. 강민철이 창고를 바라보며 떠나려 했지만 미정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은 매일 창고를 찾아가 강민철을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지수가 만든 반찬 도시락을 들고 강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 딸이 만든 반찬이에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드시면서 힘내세요. 미정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정말로 돌아가세요. 선생님, 제 딸이 임신한 상태로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위험했다고요. 엄마 마음이 어떤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강민철이 도시락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 씨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제 목숨이 소중해요. 성진 그룹을 건드리면 저도 위험해져요. 미정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창고를 찾아가 강민철과 대화했습니다. 셋째 날 미정이 강민철에게 지수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 딸이에요. 이렇게 맞고도 가해자는 아무 처벌도 안 받을 거예요. 이게 정의인가요? 강민철이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만이 이 사람들의 진짜 추악한 모습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주세요. 일주일이 지난 후 강민철이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이 창고를 내 양심을 묻어버린 곳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괴로웠습니다. 양심을 묻어버렸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2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숨겨왔어요.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미정이 강민철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혹시 증거가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정 씨,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성진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저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강민철이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정 씨의 모성애를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20년 동안 숨어만 살았던 제가 말이에요. 강민철이 창고 안으로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미정 씨, 이것들을 드릴게요. 20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긴 원본 설계도와 최 회장이 은폐하려 했던 모든 문건들이에요. 미정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미정 씨, 여기 보세요. 이 문건에는 20년 전 사망사고의 진실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불법 자금으로 만든 비밀 감고 위치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정이 서류를 펼쳐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다 있었군요. 선생님이 20년 동안 이걸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정 씨 덕분에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부디 성공하세요. 미정이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반찬 가게에 구청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단속반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 여기 불법 증축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당장 짐 싸세요. 미정이 서류를 꼭 안고 단속반 앞에 섰습니다. 잠깐요. 여러분, 저는 성진그룹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 서류들의 사본은 이미 언론사 3곳에 보내졌습니다. 미정이 크게 외쳤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에 모든 자료가 전달됐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일 아침 일면에 모든 진실이 공개될 거예요. 단속반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단속반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철거 예고 딱지만 붙이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단속반이 떠난 후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최태영이 자신의 변호사와 언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으로 만드는 기사 좀 당장 뿌려주세요. 임신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확실히 못 박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영님, 장모님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시장 아줌마 하나가 우리 성진그룹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정이 준호와 만나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기자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20년 전 사고부터 지금 태영의 폭력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미정 씨,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걸로 성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수 있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기자님, 이제 언제 공개할까요? 미정 씨, 타이밍이 중요해요. 성진그룹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공개하면 파장이 클 거예요. 준호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성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지수가 어머니의 복수 과정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목숨 걸고 고생하시는 게 맞나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여. 내 결혼이 태영의 과거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끔찍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불안해요. 미정이 결심을 굳히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제 전면전을 하겠어요.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미정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들의 본거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숨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걸겠어요. 준호가 미정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성진그룹 창립 기념식 바로 전날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대 파장을 만들어 봅시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정이 시장 상인회 회장을 찾아가 맡겨뒀던 편지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맡긴 편지 좀 돌려주세요. 미정아, 이제 괜찮아진 거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네, 이제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더 이상 편지가 필요 없어요. 제가 이길 겁니다. 미정이 집으로 돌아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곧 모든 걸 끝낼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걱정 마.
엄마는 이제 확실한 무기가 있어.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성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아침, 미정이 성진그룹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미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성진그룹의 20년간 숨겨진 비리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했고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제 딸 김지수는 성진그룹 최태영 상무와 결혼했지만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남편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병원에 실려갔어도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정 씨, 그런데 그것이 기업 비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태영의 폭력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최 회장이 아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덮기 위해 제 딸을 인질처럼 며느리로 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태영에게는 20년 전부터 감춰온 끔찍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성진그룹 전직 건축가 강민철 씨가 20년간 보관해온 원본 설계도와 사고 은폐 문서들입니다. 20년 전 성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안전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인 설계 오류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성진그룹은 20년 전부터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부실공사로 사람이 죽어도 돈으로 무마하고 아들이 폭력을 휘둘러도 권력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미정 씨, 그런 심각한 주장을 하시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미정이 서류 중 일부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현장 사진과 설계도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하중 계산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고의적인 설계 오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 회장이 사고 은폐를 위해 주고받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회계 장부입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성진그룹 본사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막아. 당장 끊으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멍청한 놈들. 회장님, 이미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1시간 후 검찰이 성진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들며 말했습니다. 성진그룹 비리 혐의로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모든 직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됩니다. 최 회장이 당황하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검찰이 들이닥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정의 기자회견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용기를 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성진그룹 제품 절대 안 산다. 불매운동 동참한다. 악덕 기업. 20년 전부터 이런 짓을 했다니 소름 돋는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 말했습니다. 성진그룹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전체가 위기입니다. 최태영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최태영에게 물었습니다. 최태영 씨, 부인에 대한 폭력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건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임신부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상처를 입힌다고요? 그리고 20년 전 사고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죠. 미정은 복수의 1차 성과를 거둔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당분간 안전가옥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성진그룹 측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는 어떻게 하죠? 한준호 기자님이 관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가옥에서 미정과 지수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지수와 함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태아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행히 폭력의 후유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지수야,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겼어. 미정이 초음파 사진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안전가옥에서 미정이 직접 지수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많이 먹어. 엄마, 오랜만에 엄마 손맛을 느끼니까 정말 좋아요.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수야, 엄마는 너만 무사하면 된다.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었어.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정과 지수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준호가 가게를 관리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준호가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구청에서 가게 부지 소유권 이전 통지서가 왔는데 성진그룹 소유의 제3자 법인이 땅을 샀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언제 그런 일이. 미정 씨가 기자회견 준비하는 사이에 비밀리에 진행된 것 같아요. 최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치사한 짓입니다. 미정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단속을 막는 사이에 최 회장이 아예 땅을 사버린 거군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네요. 미정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 회장이 끝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며칠 후 미정이 반찬 가게를 찾아갔을 때 가게 문 앞에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및 철거 예정 통지서. 미정이 통지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긴급 수용한다고?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미정이 통지서를 찢어버리며 다짐했습니다. 최 회장, 당신이 제 가게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제 의지까지는 절대 꺾을 수 없어. 끝까지 싸워보자.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준호가 달려와 미정을 진정시켰습니다. 미정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1차전에서 크게 이겼으니까 2차전도 이길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자님 맞아요. 저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최 회장의 끈질긴 악행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 당신이 원한다면 최종 결전을 해드리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더욱 무서운 상대가 될 거예요. 두고 봅시다. 미정의 눈에는 절망 대신 더욱 강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철거 통지서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미정이 혼자 중얼거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복수에 성공했는데 오히려 그게 최 회장에게 내 약점을 공격할 빌미를 준 거야. 내가 너무 순진했어. 미정이 급히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긴급 수용이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할 수 없어요. 담당자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거든요. 미정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국책 사업이라고요? 이건 성진그룹이 저를 괴롭히려고 꾸민 짓이에요.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증거가 있으시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미정이 구청에서 나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 나는 완전히 당한 거야. 안전가옥에서 지수가 창밖을 내다보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수가 미정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시장 주변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태영이가 보낸 사람들 같아요. 뭐라고? 지수야, 너 절대로 안전가옥에서 나오지 마. 문 꼭 걸어 잠가. 엄마,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저를 다시 데려가려는 게 아닐까요? 어떡해요? 지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이상해요.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19예요?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출동해 주세요. 빨리요. 미정이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지수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가게 쪽은 어떻게 됐나요? 미정 씨, 지금 가게에 용역들이 들이닥쳐서 강제 철거를 하고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정이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제 딸은 병원에 있고 가게는 부서지고 저는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미정 씨, 일단 지수 씨부터 챙기세요. 가게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지수를 진찰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진통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미정이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딸과 손주를 살려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미정에게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미정 씨, 가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철거 용역들이 아예 건물을 밀어버렸습니다. 기자님,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었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미정이 철거 현장으로 달려가자 폐허가 된 가게 앞에서 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 어서 오세요. 제가 특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회장, 당신이 여기서 뭘 해요? 겨우 이런 작은 가게 하나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참 순진하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정이 분노에 차 최 회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이용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김미정 씨, 진정하세요. 당신 딸은 애초부터 내 아들의 실수를 덮기 위한 도구였어요. 20년 전 그때 그 아이를 위해 희생당한 거라고요. 그 아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똑바로 말해. 최 회장이 미정을 밀어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 딸의 결혼에는 20년 전에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최 회장이 미정의 절규를 뒤로한 채 검은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정이 철거 잔해를 뒤지던 중 찢어진 노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노트 표지에 최태영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일기장 파편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4월 15일. 오늘도 그 아이 꿈을 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게 뭐지? 최 회장이 말한 그 아이가 바로 이거군. 미정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태영이의 어린 시절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미정 씨,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수 씨 상태는 어떠세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다행히 아이도 엄마도 무사해요. 정말 하늘이 도왔어요. 그런데 기자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은폐된 살인 사건의 진실을 찾는 거예요. 준호가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준호가 현장 주변을 답사하며 발견한 것을 미정에게 알렸습니다. 미정 씨, 20년 전 사망사고 현장 근처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태영이 어린 시절 그 놀이터를 자주 이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그럼 태영이와 그 죽은 아이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지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하기 전에 태영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수야, 지금은 쉬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아니에요, 엄마, 중요한 얘기예요. 태영이가 결혼 후에 자주 악몽을 꿨어요. 20년 전 꿈을 꾸면서 중얼거렸어요. 무슨 소리를 중얼거렸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깨면 울면서 술을 마셨어요. 너무 괴로워 보였어요. 미정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모든 게 연결됐어. 태영이에게는 20년 전부터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있었던 거야. 준호가 병원 주변을 살피던 중 수상한 인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요? 성진그룹 보안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병원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환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도착해 병원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관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당분간 경찰 보호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정이 지수와 손주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찾으면 돼. 최 회장이 말한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2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할 증인을 찾아야 해. 미정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겠어요. 20년 전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을 찾아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반드시. 미정 씨, 그런 증인이 있을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최 회장과 최태영이 저지른 진짜 범죄를 세상에 알리겠어요. 미정의 눈에는 절망 대신 더욱 강렬한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최 회장의 단서와 태영의 일기장 파편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자료를 살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미정 씨, 이 일기장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기자님, 최 회장이 말한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준호가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미정 씨,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20년 전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최태영과 정확히 동갑이에요. 동갑이라고요? 네, 그리고 둘 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혹시 그때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준호가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가설을 세웠습니다. 미정 씨, 저는 이런 가설을 세워봤어요. 최태영이 어린 시절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동급생을 치어 죽인 거 아닐까요? 그리고 최 회장이 그 사고를 건설 현장 사고로 위장한 거 말이에요. 미정이 소름이 돋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수의 결혼은 정말 그 죽은 아이를 위한 속죄의 의미였던 건가요? 지수가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태영이가 왜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수야, 무슨 소리야? 태영이는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은 태영이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미정이 딸의 손을 잡으며 분노했습니다. 지수야, 그럼 너는 처음부터 이용만 당한 거구나.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저 악마들. 이때 미정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미정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최 회장이 제 가게를 강제로 철거한 것도 역이용해 봅시다. 그 강압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치졸함을 만천하에 보여줍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때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최 회장이 미정 씨를 조롱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것까지 터뜨리면 끝장입니다. 며칠 후 미정과 준호가 공개한 영상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성진그룹 최 회장이 시장 상인의 가게를 강제로 철거하며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시장 아줌마 하나 못 이기는 재벌이 뭐가 대단한가? 비겁한 놈들. 성진그룹 제품 절대 안 산다. 불매운동 끝까지 간다. 정의는 살아있다. 검찰도 국민적 압력을 받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사장이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성진그룹 사건을 최태영의 과거 범죄 은폐까지 포함해서 전면 재수사하라. 국민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마라. 준호가 끈질긴 추적 끝에 20년 전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준호가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 씨, 20년 전 그날 밤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최 회장의 은닉처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증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2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사람이라 쉽게 말하려 하지 않아요. 미정이 직접 목격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비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는 근무도 안 했어요. 미정이 경비원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20년 전에 죽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줌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저도 죽어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의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저씨가 새로운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어요. 경비원이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를 지켜주실 건가요? 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약속드려요. 하늘의 맹세코 지키겠습니다. 아저씨만 진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최태영이란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와서 그 아이를 쳤어요. 그리고 최 회장이 와서 저한테 거액을 주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태영이가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살인 은폐였던 거예요? 네, 저는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최 회장이 아들의 범죄를 건설 현장 사고로 위장했어요. 경비원의 증언과 태영의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이 충격적인 진실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송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성진그룹 최태영 상무가 20년 전 무면허 상태에서 동급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후 부친인 최 회장이 이를 건설 현장 사고로 위장하여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민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죽이고도 20년 동안 숨겨온 거잖아요. 또 다른 시민이 분노를 표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악마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검찰이 최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 살인 은폐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할 기회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최 회장이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었습니다. 최태영도 과거 살인 사건과 아내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최태영에게 말했습니다. 태영 씨,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해요. 미정이 폐허가 된 가게 털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 미정이 강민철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살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정 씨는 정말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선생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님, 이것으로 성진그룹 사건의 모든 증거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미정 씨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한 기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미정의 복수극을 담은 최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 마지막 기사를 써야겠어요. 시장 상인이 대기업을 무너뜨린 정의로운 복수라는 제목으로요. 제목부터 짜릿합니다. 미정이 병원에서 회복 중인 지수를 돌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이혼 재판 당일 지수가 법정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최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영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저지른 폭력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당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진실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최태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나요? 당신은 저를 처음부터 죄책감을 덮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잖아요. 판사가 재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 최태영은 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지수가 법정을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엄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요, 엄마. 수개월 후 지수가 분만실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의사가 미정에게 아기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고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순산 축하드립니다. 미정이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이겨냈구나.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야. 고맙다, 아가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도 제대로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미정이 손주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할머니와 엄마의 피를 물려받았어.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한편 준호는 성진 그룹 사건 보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문사 편집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한 기자, 이번 성진 그룹 사건 보도가 올해 최고의 탐사 보도로 선정됐어. 정말 수고했네. 자네 덕분이야. 편집장님, 이 모든 건 김미정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자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덕분이야. 이제 정식으로 탐사보도팀 팀장으로 복귀하게. 축하하네. 준호가 상을 받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김미정 씨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증명했습니다. 미정은 철거된 반찬 가게 부지를 정리한 후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미정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복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고급 반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려고. 엄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엄마의 반찬 솜씨는 정말 최고니까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동안 성진그룹과 싸우면서 경영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 이제 그걸 활용할 때가 됐지. 미정이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은 미정의 찬이야. 정성과 진심이 담긴 반찬을 만들겠어. 5년이 지난 후 미정의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방송에서 리포터가 보도했습니다. 시장 상인에서 시작해 대기업과의 정의로운 싸움을 통해 성공한 외식 사업가가 된 김미정 씨의 미정의 찬이 전국 2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기적의 성공 신화입니다. 미정이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 더 크게 성장합시다. 지수는 프랜차이즈 본사 디자인 팀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지수가 새로운 매장 디자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신규 매장은 더욱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로 디자인했어요. 지수야, 정말 예쁘게 만들었구나. 네가 도와줘서 우리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어. 우리 딸 덕분이야. 지수의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미정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미정이 손주와 함께 놀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 할머니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혼내줬는지 알고 싶어?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까? 할머니가 정말 슈퍼우먼이에요. 최 회장과 최태영은 처벌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성진그룹 최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최태영은 출소 후 사회 복귀에 실패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미정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복수 때문이 아니라 지수를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어. 시장에서 땀 흘리던 그 끈기가 지금까지 날 지켜준 거야. 미정과 손주가 새로운 매장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미정이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 정의가 승리한 거야. 강민철은 미정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이 미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건축을 가르치며 보람된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가 미정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 다큐멘터리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느 저녁 미정이 지수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지수야, 엄마의 가장 큰 힘은 복수가 아니라 널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그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지.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 사랑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랑을요. 미정이 고층 빌딩 숲속의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재벌과의 싸움에서 이긴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어. 정의와 모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지. 지수가 자라난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셔.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셨어. 엄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할머니의 피를 받았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미정의 용기와 모성애로 시작된 정의로운 복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석양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싸운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야.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미정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지키려는 모성애였고 정의를 세우려는 용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성진그룹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죄악이 한 어머니의 끈기로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미정이 손주와 함께 웃으며 찍은 마지막 사진처럼 진정한 승리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